안녕하세요. 정리수납의 달인 30대 여성입니다. 살림의 고수인 엄마 덕분에 전 어려서부터 정리벽이 남달랐어요. 자식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잖아요. 제가 엄마의 미니미가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신경 써서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는 집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청결하고 쾌적한 집이었거든요. 마치 월간 여성 생활 전문 잡지에 소개되는 집처럼 현관부터 거실, 부엌과 침실, 욕실까지 모든 곳이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엄마 냉장고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명작이거든요. 칸칸이 내용물의 종류와 만든 날짜를 적은 밀폐 용기가 차곡차곡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토마토와 가지, 고추 등을 전용 정리 용기에 가지런하게 넣어두는 야채 칸도 한눈에 보고 꺼내 쓸 수 있도록 싹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진공압축으로 낮게 포장해서 차곡차곡 쌓아둔 냉동고도 정말 예술작품인데 미술관에 가서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전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면 엄마의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곤 해요. 이렇게 엄마가 정리정돈의 여왕인 까닭에 저 역시 청소가 취미이고 수납이 특기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운명, 숙명 같은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하다가도 누가 뭐라도 흘리면 귀신같이 쫓아가서 쓸고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인간 로봇 청소기가 따로 없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 쪼가리, 머리카락 한 올도 참지 못하고 훔치고 닦아야 하는 절 보고 친구들은 여자 서장훈이라고 불렀어요. 전 솔직히 친구네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도 바닥이 더러우면 도로 신발을 신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친구에게 내가 이 방 좀 치워도 되겠니? 허락을 구하고 모두가 앉기 전에 청소부터 하고 봅니다. 네, 저도 제 결벽증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웃긴 게 이 결벽증 덕분에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제가 2년 연속으로 대학에 떨어져서 노량진에 학원을 재등록하고 다니던 21살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날은 제 동생 몽이의 샴푸와 간식을 좀 사오라고 신신당부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애견샵 펫마트에 들러 물건을 고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몽이는 포메라니안인데 저보다도 고집세고 자존심도 센 상정강아지예요. 마침 배불뚝이에 주변 머리가 없지만 사람 좋은 펫마트 사장님은 손님인지 캐주얼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전 제가 선호하던 제품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사장님에게 문의를 했어요. 아저씨,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에 보습이 끝내주는 어메이징한 저자극 천연 샴푸 어디 갔어요? 그 거시기 저 이분한테 물어봐. 단가가 영 안 맞아서 납품 안 하신다는디. 피부가 희고 맑아서 훈남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사장님 참 제가 언제요. 고객들의 수요가 없는 것 같아서 납품해서 제외할까 고려 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그거지 뭐. 전 우리 몽이 샴푸를 사고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와, 천연 샴푸 회사 사장님이세요? 묻고 저 그 제품 진짜 애정하는데요. 다시 입고해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듯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멋쩍게 웃고 있으니까 펫마트 사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고객의 니즈가 궁금하다면서요. 여기 있네 우리 고객. 우리 집 단골 아가씨. 둘이 이야기 나눠봐. 사장님은 저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인사해. 여기는 애견용품 수입업체 사장이셔. 그리고 사장님은 쩝쩝거리면서 먹고 있던 애플파이를 개걸스럽게 드셨어요. 애플파이가 사장님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테이블엔 부스러기가 우두두두두 떨어졌고 그걸 본 전 흐린 눈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손수건을 꺼내 그 부스러기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제 동작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던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머쓱해진 전 제가 더러운 걸 참지 못해서. 예. 사장님이 자꾸 상품평을 말해보라고 하시길래
요즘 프리미엄 편집샵도 인기 많잖아요. 전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쓸 것 같은데요. 물론 개미 허리만큼 조금만 오르면요. 그렇게 나름 제 생각을 말하고 사장님 이것만 계산해 주세요. 샴푸는 다음에 사러 올게요. 제가 계산을 치르고 가게를 나오는데 그 남자가 곧바로 뒤따라 나와서 절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네?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에 보습이 끝내주는 어메이징한 저자극 천연 샴푸. 지금 필요하시면 제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아니에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사든지 할게요. 아닙니다. 저도 그 향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제품을 좋아하시니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그럽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지금 당장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데. 남자가 하도 사정을 해서 미안한 마음에 같이 그 남자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강흥식. 저보다 8살이 많은 아저씨였고요. 애견용품을 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해서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과자 부스러기를 쓱 순식간에 치워버리는 날랜 솜씨에 반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처음 간 날도 박스들이 이리저리 어지러운 창고를 보고 제가 상자들을 한 줄로 뚝딱 세우는 걸 보곤 눈에 하트가 뿅뿅 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아저씨가 학원 앞에서 밥 먹자고 기다리고 커피 한잔 하자고 부르고 동네 한번 걷자고 꼬시는데 전 한 번도 안 된다는 말도 없이 쪼르르 만나러 나갔고 그렇게 저희는 2년 열애 끝에 아저씨가 오빠가 되고 오빠는 결국 남편이 되었답니다. 전 오빠를 만나 연애한다고 수능 공부는 뒷전이었고 결국 시험을 포기했어요. 오빠는 어차피 남편은 자기라면서 제가 대학에 입학해도 자기랑 결혼할 거고 졸업을 해도 자기랑 결혼할 건데 그냥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데 묘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공부가 지긋지긋하기도 했고요. 전 오빠의 가머니설에 홀라당 넘어가서 24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곤란해하는 걸 알고 오빠가 스드무의 예식장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예단을 뺀 결혼 자금을 전부 다 계산해 주었어요. 안 돼, 오빠. 미안해서 어떡해. 나 너무 고마운데 마음은 똑상해. 우리 공주님을 모시고 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넌 아무 생각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사업가 남편 든 호사를 마음껏 누리는 거야. 솔직히 난 내 사랑을 이 정도밖에 못 보여주나 되려 아쉬운걸? 오빠 감동이야.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든든해. 오빠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기한 스마트 애견 산업까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빠의 애견용품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어요. 한 가지 웃긴 점은 애견용품 사업을 하는데 강아지라면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였죠. 오빠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쿨하게 말했고 제 동생 몽이를 데리고 나가면 오빠가 질색팔색했지만 그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선 사업가 남편이 절 너무 예뻐하고 아끼니까 결혼 승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셨겠죠. 제가 고졸의 백수라고 엄청 결혼을 반대하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결혼을 뚝심으로 하드캐리했어요. 시어머니는 돈 잘 버는 잘난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절 엄청 구박하셨어요. 남들은 명문대 나오고 직업 좋은 며느리 잘도 맞는데 난 고졸 백수 며느리가 뭐냐? 대체 머리가 얼마나 돌대가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을 못 가니? 시어머니의 폭언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울먹하니까 남편이 절 변호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문주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문주가 요리면 요리, 살림이면 살림, 정리정돈의 달인이라고요. 아이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진짜라니까. 답답하다.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 실력 좀 보여주라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살림꾼 며느리 얻었으니 이제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겠네. 전형적인 시어머니 멘트를 날렸습니다. 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아이처럼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살림은 걱정 마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림 하나는 자신 있었으니까요. 제 신혼집은 차원이 달랐어요. 청결과 위생의 아우라는 집 현관에서부터 돋보였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 전실에 청소기들이 종류별로 나란히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고로 한국 사람은 장비빨이잖아요. 등산 갈 때, 운동할 때, 요리할 때 일단은 최고의 장비부터 장만하고 보는 대안의 딸답게 정리정돈과 수납의 달인이 되려면 이 장비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밀어 닦는 거, 밀어 빠는 거, 밀어 쓰는 거, 지 혼자 닦는 거, 지 혼자 빠는 거, 기타 등등. 청소기 박물관을 방불케 했어요. 없는 게 없었죠. 심지어 소독용 에탄올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부엌으로 가면 진공압축으로 음식 보관과 냉장고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무선 진공 포장기, 다지는 도깨비 방망이, 만능채 칼에 샐러드 탈수기까지 각종 조리도구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전 각종 청소 장비를 꽉꽉 채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청소용 앞치마를 걸치고 양손가락과 목을 우두둑 가볍게 풀고 으이차 곧바로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쓸고 닦고 치우고 바닥에 광이 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보이는 그릇, 안 보이는 그릇 다 꺼내 삶고 소독하고 건조시키는 동안 냉장고도 싹 비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끌어내서 그 바닥까지 청소했어요. 오래된 양은 냄비, 코팅 벗겨진 팬은 싹 내다 버리고 후드부터 싱크대까지 거의 재조립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실리콘 자리도 칼로 긁어내고 실리콘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황골탈퇴를 시켜놓은 뒤 집을 둘러본 제 청소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전 간식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시어머니의 칭찬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이러셨어요. 예, 이렇게 냄비, 팬 다 갖다 버리면 어디다 밥을 해먹냐? 어? 아유, 이 멍청한 녀석. 네 머리는 폼으로 달고 사는 거니? 어머니, 오래된 냄비 그릇들 몸에 안 좋아요. 새 걸로 꺼내 놓았으니 아끼지 마세요. 뭐? 네가 날 가르치는 게냐? 고졸백수가? 나 이거 얼척이 없네. 기껏 대청소해주고 욕만 태바가지로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은커녕 제가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정신없으니 일 끝났으면 얼른 꺼지라고 하셨어요. 전 어깨를 축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실패야 실패. 죽을 똥 살 똥 치웠는데 욕만 먹었어. 그렇게 저의 실패담을 전했고 남편은 절 따스하게 안아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우리 엄마도 자기 살림 솜씨에 반하는 날이 온다. 용기를 주는 남편만 보고 가자 하면서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변함이 없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깨를 볶느라 시간이 어찌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가장 큰 의지처였어요. 그런데 2년이 흐르고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애견용품 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성장하는 추세였지만 경쟁 업체들의 출현으로 고객의 수요가 점점 떨어졌고 남편은 시장 동향과 고객 수요 파악 등 부지런히 시장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한번 꺾여버린 사업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개인 적금과 펀드를 해지하고 부동산까지 팔았어요.
그러나 한 번 세기 시작한 사업은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딴엔 남편을 응원하고 도움이 되려고 짱구를 굴려보았죠. 오빠가 비즈니스는 잘하는데 정작 걔를 싫어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오빠, 우리 집에 가서 몽이를 데려올까? 강아지를 키우면 오빠 사업 아이디어가 퐁퐁 나올지도 모르잖아. 야, 말 같지도 않은 말 할 거면 그냥 입 닫고 있어. 지금 내가 매일 작업 중인 거 안 보여? 내가 지금 너랑 농담할 때야? 머리가 나쁘면 센스라도 있든가. 에휴,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돌아오는 것은 무한할 정도로 난폭한 말이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더 견디기 힘든 법이잖아요. 나날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태평양보다 넓었던 남편의 마음이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옹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여전했고요. 그나마 남편의 방어막 안에서 숨통이 트였는데 남편마저 변한 시점에 전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몽인의 살림일기라는 저의 일상과 살림 노하우를 소개하는 블로그였는데 비공개로 그날그날의 마음일기도 적으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풀고 헛헛한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땐 손에 청소기를 쥐거나 세제에 거품을 내면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청소 전후, 요리 전후, 비교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제 살림 비법을 하나씩 공개했고, 비록 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 블로그에 점점 방문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친구 요청도 꽤 됐는데요. 특히 닉네임이 구연산 구씨라는 이웃은 절 청소와 수납의 여신이라며 포스팅을 할 때마다 찬탄과 칭찬 댓글을 남겼어요. 이건 과히 신의 경지입니다. 그림, 사진, 영화를 왜 보나요? 몽인의 블로그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도 감탄하고 기립박수를 칠 저 완벽한 디테일. 저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블로그에 적힌 칭찬과 응원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나마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은 늘 동시다발로 쏟아지잖아요. 남편의 사업이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왼쪽 얼굴과 몸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안면마비로 입이 삐뚤어지셔서 말이 어눌하고 발음도 뭉개졌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시어머니 멘트를 시전하셨습니다. 이 봐라, 여자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냥 해서 안 했어.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입증하고 싶어서 전 정말 죽어라 병간호를 했어요. 안 그래도 절 미워하는데 딱 절 경멸하는 얼굴로 비틀어진 입에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다시 국 한 숟가락을 넣어드리는데 못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이 생활을 계속하다간 제 몸에 사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은 재활치료가 더딘 경우 장기간 이어질지 모르는 병이라고 해서 겁이 났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집은 법원에 압류가 되어 경매에 붙여졌고 결국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며 다시 한번 사업으로 일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품목을 애견용품에 국한하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 여성용 속옷,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등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면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 자금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오래 견디는 사람이 승리를 한대요. 최소 1년의 시장을 지켜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는데 저희는 이미 집도 없고 적금도 보험도 다 깨서 정말 끌었을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돈을 좀 마련해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야, 장인어르신 퇴임까지 얼마나 남으셨지? 한 3년 정도 남았을걸? 그건 왜? 아니, 내가 지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
그래도 다행히 좋은 투자처를 구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단 말이야. 아, 그런데 한 5천 정도가 모자라거든. 아빤 정년까지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요새 정년 퇴임하는 분들 많이 없어. 명퇴해도 정년까지 남은 월급 100% 보장하는 회사도 있잖아. 아빠 회사는 작아서 그런 거 없어. 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못 해주겠다고? 아, 진짜. 내가 치사해서 말은 안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해준 거, 응? 알지? 알지. 나도 진심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럼 어디 가서 돈을 좀 끌어와. 보고만 있지 말고. 현금 서비스를 받던가 사채를 내던가. 어, 알았어. 내가 구해볼게. 난감하대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온단 말인가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학 안 가고 사업하는 부자 남편 만나서 깨볶음을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저희 엄마 낙이요. 환절기만 되면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어떻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 제가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취직을 하자.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론 대출을 받자.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고 하면서 즐거운 일이 하나 있잖아요. 곧바로 가사도우미 전문 업체 사이트로 가서 신청서를 후다닥 작성하고 메일로 슝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문자를 받고 업체 사장님과 면접을 보게 됐죠. 자기소개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여드렸더니 사장님 얼굴이 화색이 되며 아이고 제대로 찾아오셨네.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바로 합격을 외쳐주셨습니다. 합격자는 냉장고 청소법, 세탁물 개기 등 5시간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바로 패스. 곧바로 업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찾던 전문 인력, 최고의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네요. 완벽해요. 훌륭해요. 야, 너무 대단해요. 전 아직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에헤이,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하나요? 척 보면 압니다. 이 라벨지가 붙은 양념통의 질서정연함, 세탁물을 갠 완벽한 각도. 와, 예술의 경지를 맛볼 수 있어 제가 영광이네요. 과찬이세요. 그럼 언제부터 일하면 될까요? 내일 당장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어요. 처음으로 담당하실 이 집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인데요. 아마 강문주님이 원하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하실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선 하루 24시간 근무도 가능해요. 브라보, 완벽해. 제가 요일별로 스케줄 빡빡하게 챙겨드릴 테니 저만 믿으세요. 가사도우미의 시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상위 10%의 청소 매니저가 되면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대요. 언젠가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두 집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한 집은 50평대의 4인 가족이 사는 집이었고요. 한 집은 아까 사장님이 말한 1인 가구가 사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전 제 청소 장비로 꽉꽉 채운 캐리어 2개를 끌고 방문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인은 이번 생에 전 틀린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냥 포기했어요. 졌다는 듯이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전 신들린 무당 마냥 세제를 들고 날아다녔고 800리터 냉장고를 끄집어내어 10년 전에 잃어버린 이 집 딸내미의 성적표를 찾아내는 기적과 작은 방 책장 뒤에서 집주인이 숨겨놓고 잊어먹은 비상금을 발견하는 기적과 안방 침대 밑에 처박혀서 잊고 살던 백금 귀고리를 찾아내는 기적을 행하자 사모님은 양손을 기도하듯이 깍지를 쥐고는 할렐루야, 이토록 은혜로운 분을 보내주셨군요. 그대에게 은총이 있으라 하면서 절 찬양해 주었어요.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 집은 30대 노총각의 집이었어요. 거실에 책장이 있고 텔레비전은 안방에 모셔져 있었는데 장식장에 놓인 상패를 쓱 훑어보고 그 방송국 PD인 것 같았어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이달의 PD상, 한국방송대상, 시사 다큐멘터리 부분 작품상 이런 상장과 상패가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 이게 상패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생겼는데요. 전 극세사 먼지털이를 이용해서 상패의 먼지를 탈탈탈 털고 뽀독뽀독 닦아주었습니다. 부엌과 욕실, 베란다까지 청소를 마친 전 그 집 주인을 불러 청소 전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며 고객에게 업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기름때 곰팡이 덕지덕지된 곳에서 어찌 사냐며 조근조근 따져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네요. 그 집 주인은 세상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화냈나요? 저에게 빛을 주셨네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이 집을 더 빛내드릴게요. 기대해도 좋아요. 이제 집에서 선글라스 쓰고 있어야겠어요. 너무 눈부셔. 남자가 익살맞은 얼굴로 과장되게 말해서 저도 모르게 웃었네요. 그 사람은 제가 다녀가고 나면 항상 감탄과 감동의 마음을 담아서 고객 평가란에 깨알같이 찬양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문구가 어디서 많이 보던 문체와 감성인 거죠.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맞다.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답글 남겨주시는 분 계시는데 결이 엄청 비슷해요. 이모님 블로그 운영하세요? 예,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하고 있죠. 블로그 이름이 뭔데요? 아직 이웃도 별로 없고 조촐해서 말하기 부끄러운데. 왜요? 혹시 몽이의 살림일기 아니에요? 맞아요. 설마? 예, 맞아요. 제가 구연산 구씨입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어머, 반가워요. 예, 제가 몽인의 살림일기 팬이잖아요. 찐팬인 거 아시죠? 저 여신님, 악수 좀 해주세요. 알다 마다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가 무섭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신의 경지, 예술의 경지, 좋은 건 전 국민이 다 봐야 하는데 또 나만 알고 싶은 마음, 양가적 감정이 들게 하는 나의 파라다이스라면서 맨날 칭찬글을 남기고 가시잖아요. 칭찬은 감사한데 너무 떠받들어 주시니까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렇게 딱 마주쳤네요. 댓글로는 매번 저도 따라해봐야겠네요 하셨는데 집 상태를 보아하니 전혀 말뿐이었네요. 제가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거든요. 마음은 정말 몽이네처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절 안 받쳐줘서요. 변명 아닙니다. 몽이네가 저의 꿈의 집이거든요. 블로그 들락거리면서 눈이 호강하는 기분, 보기만 해도 쾌적해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세요. 고PD는 블로그 주인장인 걸 알고 저만 보면 유튜브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고 자꾸 섭외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외주 PD였고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살림의 노하우를 담은 유튜브를 하면 분명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인기를 모을 거라고 절 응원해 주셨어요. 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취업한 전 신용카드를 만들고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로 5천만 원을 마련해서 남편의 두 손에 고이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말했던 5천만 원 사업에 보태. 장인어른이 주신 거야? 아빠도 보탰고 나도 취직했어. 당신이 취직을? 응, 내 적성에 딱 맞는 곳이야. 고마워.
나 정말 자신 있거든. 정말 멋진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제가 어딜 취직했는지 묻지도 않고 남편은 거금 5천만 원을 넙죽 받아 넣더군요. 남편은 5천만 원을 보태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전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보태드렸어요. 남편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기미가 보이자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중풍이 급속도로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남편의 사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할 무렵 언제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이었나 싶게 시어머니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비와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봄날이 온 것 같았어요. 그 봄날에 전 대출금의 값비싼 이자를 갚느라고 허리를 필 날이 없었지만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돈 안 받고 집에서 청소할 땐 몰랐는데요. 돈을 받고 청소하니까 청소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이다 싶은 거죠. 저는 청소를 하면 스트레스가 팡팡 풀렸는데 이젠 청소를 할 생각에 스트레스가 팍팍 쌓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봄날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더군요. 남편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혼녀였습니다. 그것도 돈 많은 큰손 누나인 줄 몰랐어요. 전 남편을 위해 대출받은 사채의 비싼 이자를 갚느라고 바빴고 남편은 사업 핑계를 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느라 분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집에서 밀린 청소를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제가 방 안에서 자는 줄 모르고 있던 두 모자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 이 아이 센스 좀 봐라. 스카프의 브로치가 그 아이의 품격을 보여주잖아. 아유, 어쩜 이렇게 색이 곱다니. 고맙다고 전해.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좋다 마다. 사업가 집안이라며. 명문대 출신의 아우 내가 딱 원하는 여자야. 이혼녀라도 괜찮아? 어머 얘는 너는 뭐 총각이니? 나는 찜찜해. 문주가 해준 5천만 원도 영 마음에 걸리고. 아유 이 바보 녀석. 네가 해준 게 얼만데 그 돈을 왜 갚아주냐? 그리고 너 지금 만나는 여자랑 잘 해볼 생각해라. 저런 쓸모없는 앤 평생 파출부나 하게 두고.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각방을 쓰자고 했는데 그게 일에 올인하려는 건 줄 알았는데 바람에 올인하려고 그랬던 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확인사살, 증거자료 확보를 일단 하고 보자.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회사인 이틀 양해를 구하고 남편을 미행했어요. 불륜 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하는 남편을 미행하는 아내라니 구질구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사무실에서 바람난 그 큰손 언니가 같이 나오는 걸 보고 미리 대절한 택시 아저씨에게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면서 말씀하셨죠. 오케이,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요. 지금부터 비행 모드로 운전합니다. 내가 또 이쪽 전문이야? 나만 믿으라고. 기사님은 정말 귀신이 고개하듯이 남편의 차를 뒤따라 달리셨고 남편의 차가 아주 구석지고 으슥한 강변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사각지대에 택시를 세워주셨어요. 전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할지 몰라서 휴대폰을 들고 이리저리 각을 재고 있는데 택시기사님이 이것 써요 하면서 셀카봉을 건네주셨습니다. 셀카봉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편의 차 가까이로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놈의 불륜의 현장을 찍었어요. 기사님이 나지막하게 사진 말고 비디오로 찍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너무나 역겹고 더러우니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보호하기 위해 패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제가 좀 울어도 될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친절한 기사님은 무심하게 휴지를 한 장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기왕 우는 거 있는 힘껏 우세요.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전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로 전 가방을 싸고 집을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결벽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망치듯 가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렀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준비했으니 꼭꼭 집에 와서 드시라고 초대를 했죠. 그렇게 세 사람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해물탕이 보글보글 달콤한 향내를 풍기며 끓어가고 두 사람은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간 생낙지 2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에 채찍을 때리듯이 산낙지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 얼굴에 낙지가 철썩 달라붙었다가 시어머니 얼굴로 철썩 찰진 소리를 내면서 싸대기를 날렸어요.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듯 심취해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버지, 미쳤어? 왜 이래? 남편이 완력으로 제 손목을 제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아우 전현이 돌았구나 이 미친년아 하면서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양손으로 볼따구니를 잡고 있는 걸 보니 꽤 많이 아팠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을 밀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왜냐고요? 더러워서요. 정말 더러워서요. 너무너무 더러워서요. 뭔 헛소리야 이년이?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제 휴대폰에 찍어둔 더럽고 역겨운 그 영상을 틀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영상을 보고 멈칫하면서 당황하는 순간 더럽고 더러운 놈, 내 돈 5천만 원이나 내놔! 하면서 전 산낙지로 남편의 볼따구니를 다시 한번 사정없이 가격했어요. 그때 낙지머리에서 먹물이 터지면서 식탁은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머리에 너덜너덜 걸레가 된 산낙지를 철썩 던져놓고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막막했어요. 무작정 걷고 걸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구피디의 집 근처 놀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서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으로 가려니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친구 집으로 갈까 했는데 다들 시집가서 애기 본다고 정신 없는데 재워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모텔을 갈까 했는데 저의 결벽증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내키지 않지만 찜질방으로 가서 하룻밤을 기탁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 운명적으로 구연산동 구씨가 내 눈앞에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절 구원해줄 구세주처럼요. 이 몽이네? 몽이네 문주씨. 이제 퇴근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배가 고파서 라면 먹고 있어요. 한 젓가락 하실래요? 이 가방은 또 뭡니까? 집 나왔어요? 가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당황한 구씨가 아무 말이나 짓거렸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우 샤브샤브를 할까 하거든요. 예, 어서 들어가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가지고 같이 냠냠쩝쩝. 제가 도와드려요? 네, 그겁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건 분명 절 도와주려는 하늘의 계시 같은 거랄까? 가요. 샤브샤브의 진수를 맛보게 해드릴 테니까요. 하면서 전 일어섰습니다. 그날은 구씨의 찐친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들인데 매번 배달 음식으로 먹이는 것이 미안해서
그날은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이것저것 귀찮았는데 절 보고 쾌재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처럼 솜씨를 발휘했고 샤브샤브의 생명인 신선한 야채들을 먹음직스럽게 채 썰어 준비하고 쭈꾸미도 손질하고 가츠오부시로 풍미를 더한 제대로 된 육수를 만들었어요. 내친김에 잡채와 술안주로 그만인 골뱅이 소면 무침도 뚝딱뚝딱 만들어 보았죠. 구현상 구씨는 모든 과정에 감탄을 하면서 와, 문주씨 너무 아까운데 저 이거 촬영해서 개인 소정해도 돼요? 전 구씨가 절 촬영하든 말든 상관없이 요리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그날 모임은 상차림은 성공적으로 차려졌고 구현상 구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방을 저에게 무한 제공해줬습니다. 전 출장 가는 날도 많아요. 그 말은 문주씨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이 방도 마찬가지예요. 문주씨가 원하는 만큼 계셔도 됩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잘 자요. 그리고 내 꿈...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예? 편히 주무세요. 전 더러운 모텔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쓸고 닦는 이 방이 천국이겠다 싶어서 당분간 민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절 재워주는 구씨에게 고마워서 아침 저녁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또 촬영을 해서 올리자고 구씨는 성화를 부렸습니다. 전에 모임하는 날 요리 과정을 올린 영상에 관심이 엄청났다면서 이건 되는 아이템이라고 자꾸 절 부추겼고 전 또 마지못해 승낙하고 본격적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구씨는 저만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그날의 요리와 청소, 수납의 과정 하나하나를 찍어서 편집하고 업로드해 주었어요. 구씨의 편집 솜씨는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는 대박 인기를 모았고요.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니 저도 모르게 전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공중파의 위력이 아직은 엄청나더만요. 구피디가 아침 방송 프로그램과 저녁 세미다큐 프로그램에 절 출연할 수 있도록 소개해줬는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거리의 사람들이 절 알아보고 또 저의 유튜브 계정을 찾아와줘서 전 일약 유튜브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이런저런 광고 협찬까지 받게 되면서 전 월 4억 정도 버는 대형 유튜브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게 다 구씨, 구피디의 재기발랄한 편집과 기획력 그리고 홍보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구씨는 저의 컨텐츠가 먹혀서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제 파출부위를 하지 않아서 더 즐겁게 쓸고 닦고 밀고 치우고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잘 돼서 흔쾌히 저에게 위자료와 제가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었습니다. 법원에 상간녀 소송을 내야지 위자료를 보내겠냐고 했더니 그지야 위자료를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제게 빌린 5천만 원은 갚지 않았어요. 내 카드로 내가 그었고 내가 사채를 쓴 거니까 배째라는 거였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편은 저에게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였고 평생 그 더러운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한 제 SNS 계정으로 비밀스러운 쪽지가 날라왔어요. 남편과 바람난 그 큰손 누나의 전 남편이라고 밝힌 남자는 남편 사업의 추악한 비리를 저에게 고발했어요.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유명인사라서 인맥을 동원해서 이걸 공론화해달라는 요지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분야의 전문가인 구현산 구씨에게 쪽지 내용을 보여주었고 구현산 구씨의 눈빛이 갑자기 구피디의 눈빛으로 싹 변하더니 제가 한번 조사해서 아이템이 되면 취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구피디는 당장 큰손 누나의 전 남편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의 회사가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게 됐어요. 내용인즉슨 중국산 패급 사료를 포장지만 근사하게 재포장해서 마치 전 남편 회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시중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그 중국산 사료에서 나와선 안 될 중금속 물질이 나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였죠.
전 남편은 몰랐겠지만 이미 중국에선 이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들이 잇따라 급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에 나가자 프리미엄 게사료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었고, 전 남편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 남편과 큰손 누나는 교도소로 가서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손 누나의 전 남편에게서 고맙다는 문자를 받고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뉴스 보도 때문에 포털에 실린 내용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도 짜증이 나더군요. 그림자만 봐도 싫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그냥 개무시했어요. 아마 전 남편이 감방에 갔으니 저에게 선처를 구하려고 연락을 한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여자의 사정을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구신의 집 놀이터에 시어머니가 불쌍한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절 발견하고 일어서는데 오른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다시 마비가 됐는지 절뚝절뚝거리면서 저에게 오더군요. 무슨 말인지 영 알아먹지를 못하게 어버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대충 해석을 하자면 전 남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중풍이 재발됐다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나 돈 좀 빌려줘. 시어머니로 같이 살 때 의기양양하게 절 구박하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렇게 볼품없는 노인네로 전락했을까요? 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돈이요? 제가 왜요? 사람 관계라는 게 노력을 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전 시댁에 잘 보이려고 처음부터 청소에 빨래에 생일밥상까지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당신들은 저한테 해준 거라곤 구박과 폭언, 막말과 무시밖에 없었잖아요. 고졸백수가 뭘 하냐고 저한테 잘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들한테 제가 왜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몰골을 보니 안 된 마음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세요. 저녁은 사드릴게 하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딱히 먹을 만한 데가 없어서 평소 해물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해물탕 집으로 이끌었어요. 해물탕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전 시어머니는 안 돼. 또 산낙지 싸다구를 날리려고 그러는 거지?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 이 손 놔. 부축하고 있던 제 손을 힘껏 뿌리치곤 나 살려라 하고 쌩하니 도망을 갔어요. 너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이라 전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진짜 엄청 빠른 걸음으로 사라진 그 여자는 알고 보니 그 여잔 중풍이 아니었고요. 저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푹 맞은 연기를 했던 거예요. 하필 제가 해물탕 집으로 이끄는 바람에 그 옛날 산낙지 싸다구의 아픈 추억이 되살아났던 거예요. 진짜 끝까지 어이가 없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불과 30밖에 안 되는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한 청소와 수납은 전 남편과의 손절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를 야무지게 분리수거한 것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구연산 구씨네 집에서 안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구씨와 전 썸 단계를 지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럼 이만 총총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